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발리의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네, 송현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50에서 60%는 이분의 이름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최근에 저희 그 대통령과의 대담을 진행했던 진행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담이 끝난 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은 사라지고 송현정 기자의 그 태도 논란 이렇게 되면서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송현정 기자를 만나보는 이유 바로 이미지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기자로서의 이미지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기자뿐만 합니다. 아니라 뭐 전문가라면 사실은 윗사람들에게 내가 이 조언을 할 때도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도 뭐가 문제였다라는 얘기보다는 왜 그렇게 보였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기자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춘지에서 만나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대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대담 후에 많은 분들의 평가가 좀 엇갈렸어요. 그랬어요. 네. 저는 지금 직접 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 대담 보시고 우리 송 기자의 그 인터뷰 모습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짜잔. 저는 84점 주겠습니다. 84점. 네. 좋습니다. 너무 저도 짠 건가요? 저도 한번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70점. 몇 점? 70점? 더 짜죠, 제가. 네. 예. 아, 왜 그렇게 짜게 주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대통령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짜게 점수를 좀 더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주시면 마음이 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태도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송현정 기자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70점 정도. 네, 저보다 좀 후하게 주셨거든요. 84점. 우선은 저는 직접 그 시청을 했는데 그 채널을 돌리다가 굳이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채널을 돌리다가 아 맞다 오늘 대담하는 날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멈췄는데 송 기자의 표정을 보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 보지 못하던 그저 대담할 때 기자가 앞에서 특히 이제 KBS라는 곳에서 되게 조심할 법한데 그 기자가 조금은 인상을 찌푸리는 듯하고 웃지 않는 모습으로 대통령과 대담을 하는 모습에 우선 채널을 멈췄거든요. 그리고 그 채널을 멈추고 한 10분, 20분 보고 그냥 기본 모니터링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하면서 들리는 게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 평상시 궁금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좋았다. 다만 그리고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말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기회를 되게 스마트하게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과한 점수를 주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쉽다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드러나는 대통령의 말씀이 드러나거나 그리고 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더 많은 궁금함들을 좀 더 많이 캐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84점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대담의 이런 논란도 지켜보면서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기자의 김혜령 기자 인터뷰로 한때 또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약간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저는 표정이나 이 모습에서 대응하는 모습에서 다른 점이 보여졌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김혜령 기자의 경우에는 김혜령 기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났을 때 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분석한 적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질문이 다 끝나니까 그 부분 앞부분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그냥 회피하듯이 하면서 고개로 이렇게 확 시선을 돌리셔서 굉장히 좀 불쾌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 대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표정이 경직됐고 뭐 찡그렸고 무례하다라는 그런 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 표정에 있어서는 훨씬 되게 더 부드러웠어요. 유연하게 맞아요. 하셨거든요. 유연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물론 이제 사전 조율이 없었고 뭐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지만 또 청와대 쪽에서도 약간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아라는 뭐 그 정도 메시지는 네, 그런 줘서 메시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들었습니다. 부분이 네.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웃으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 대담 자체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주목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었어요. 네. 보면은 김혜령 기자하고 함께 할 때는 조금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전문가 너무- 눈에 보였잖아요. 너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시선 회피라던가. 네,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확 이렇게 고개를 휙 돌리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손 기자와 함께하는 대담에선 진짜 여유롭고 시선 회피가 없었어요. 네. 시선 회피가 거의 없고 편안해 보였다. 물론 얼굴이 붉어지고 뭐 좀 약간 그런 부분은 당황하셨었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 그런 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표정 자체가 좀 달랐던 이유가 좀 있던데요. 손 기자가 네.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좀 네, 그 시절에 이미 이제 국회 출입 기자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거기 계셨었잖아요. 아, 민정수석실에. 서로 예. 알고 그래서 이미 있던. 안면이 네. 있었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친숙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표정이 이 극렬하게 대비됐던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이요? 송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더 그 표정에 그 대해서 단어 때문에 예, 경직되게 느낄 수 독재자라는 있는데 단어. 사실 그게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은 인터뷰할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배분도 하고 저희도 지금 라이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녹화보다 훨씬 더 긴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긴장이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할 모든 때 실수가 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자기 우리는 뭐 다음 많이 질문. 보지도 않잖아. 네. 그런데도 근데 긴장하죠. 우리는, 네,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된다라는 긴장감에서 나오는 약간 표정일 수도 있고 또 시간 배분이며 질문할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 부분에 자기가 몰두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표정으로 노출이 됐을 수도 맞아, 있겠다라는 맞아. 저도 생각이 이제 90점 이상을 주지 들긴 못했던 하더라고요. 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노련미, 표정에서의 노련미가 네. 좀 아쉬웠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딱딱한 표정으로 보여졌거든요. 반면 뭐 인상도 썼어요. 네. 네. 좀 찡그린 듯한 많은 인상도 분들이 표현을 썼고 또 하셨는데 미소를 지을 때도 있었고.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처음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논리적인 말투와 좀 경직된 표정으로 이미 많은 앞부분 시간이 할애가 됐거든요. 그럼 그거를 처음에 보신 분들은 이미 저 기자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이미 저 기자가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 안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그 다음 말들을 좀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일반적으로 생각도 우리가 들더라고요.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만약에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미소 지으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네. 근데 예를 들어, 김혜령 기자 같은 경우도요,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네. 근데 마지막에 되게 단어가. 그 용기는 어디서 나고 이런 네, 그 단어가 되게 자신감은 강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약간 네. 좀 더 부드럽게 해도 그래서- 이미 강한 네. 것일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네. 약간 좀 어조로 갔던 것 같아요. 네네.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이런 다른 그렇죠. 비언어.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강약 대해서 조절이 저는 조금 좀 있었으면. 토론을 좀 해보고 싶은 네. 게 꼭 그렇게 늘 친절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뭐 늘 꼭 부드러워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 네. 얘기 끝나고 나서.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우선 비언어부터 얘기하고 나서 잠깐 네. 저희가 네. 이제 지금 뭐 태도 논란 나왔기 때문에 비언어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네. 저는 이제 이 보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송 기자의 태도 논란. 굳어진 표정 이런 게 타이틀로 계속 네. 떴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말보다 더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는 부분은 어쩌면 보여지는 시각적인 요소. 55%.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비언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그 송 기자가 어떤 태도고 어떻게 살고 있고 평상시의 평판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냥 얘기 노출된 들어보니까 모습에서. 주변에서 엄호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되게 네. 칭찬하는 기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평판이 나쁘거나 일반적으로 지낼 때 태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할 때 보여지는 55%, 그럼 말하는 38%의 그 목소리라던가 목소리. 그런 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93%의 그쵸. 비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저 태도 안 좋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한 예. 부분이 그러니까 뭐 있었죠. 송 기자뿐만 아니라 저희도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안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라고 하는 그 첫인상이 이 메라비안 법칙에 있는 그 93%의 비언어 비언어.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비언하면 또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대통령과의 이 대담이기도 했지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비언어의 중요성 네. 뭐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네. 주목을 받았던 최초의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TV 토론으로 네. 처음에 했던. 대선 TV 토론 최초 시도잖아요. 최초죠, 케네디와 최초. 닉슨의 이때 시도. 이때 뭐 거의 케네디는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네. TV 화면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야말로 표가 역전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때도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냥 긴장한 것 같다. 네. 보여지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보여지는 모습을 네. 보고, 그리고 좀 더 젊으니까 일을 잘할 것 같다. 네. 예, 근데 물론 닉슨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감은 분명히 될 감이었다. 다만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는데 그 토론에 나와서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노련해 보이지 않고 긴장하고 막 땀 흘리고 이런 네. 모습들을 때문에 늦게 대통령이 된 거. 예, 그 사례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이번에 송 기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부분인 것 좀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대통령은요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연예인이라면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더 네. 칭찬받고 그러니까 매력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보여줄 수 있겠지만 기자라는 기자라면- 직업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렇죠. 기자이기 때문에 또 갖는 저희가 이미지가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도 물론 네. 있겠습니다만 제가 2016년도에 미대선 현장에서 네. 놀랐었던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 정말 이 네. 사건은 뭐 유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둘이서 이제 대담 메긴 켈리였나요? 메긴 네. 켈리랑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막말이 막말이 막 나와서 나 저 트럼프 싫었잖아. 네. 트럼프 싫었어 진짜. 왜 저러니? 저런 말 어떻게 쓸 수가 있어? 막말의 아이콘이죠. 네, 뭐 그래서 뭐 계속 저 네. 여성분과 근데 메긴 켈리가 저 때 얘기하고 나서 퍽스에서 CNN으로 엄청난 몸값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브랜딩이 됐어요. 네, 브랜딩이 네. 돼서 CNN에 갔고 물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말실수 때문에 내려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값을 올리기는 했었다. 근데 그게 멋지고 매력적이고 칭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싸워줬다라는 날카롭게, 거예요. 예, 계속.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송현정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외국의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네. 바로 많이 알려져 있죠. 크리스 월러스. 그렇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작년에 네. 그 임기 중에 뒷장? 네. 네요. 예, 예. 그 토론을 2주년 차 때 2주년 차 때 얘기했었죠. 했었죠. 예.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송 기자가 가지고 말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열 몇 번을 말하는 중간에 트럼프 말을 네. 끊기도 하고 중앙일보의 김영기 기자가 쓴 글을 보면은 네. 완전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송현정 기자가 이 기자 이 사람 이름이 뭐죠? 클리스 월러스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반도 못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퍽스뉴스는요. 우리라고 했는데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약간 네, 고수. 가장 팩트다. 네. 팩트만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아끼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월러스는 엄청난 공격을 해댑니다. 네. 정말 뭐 국민의
한번 이 김영기 기자의 칼럼 한번 시시각각 읽어보시면, 네. 워싱턴에서 보는 송현정 인터뷰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시각으로 기자라는 직업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요거를 외국의 경우 이제 인터뷰로 제가 좀 찾아보고 또 기자들의 뭐 이런 대담을 찾아봤더니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차이도 좀 문화적인 있었던 차이도 것 분명히 같아요. 있겠죠. 네. 다리 꼬고 하잖아요. 네. 저 모 방송 나가는데 거기 쇼파랑 이런 모습은 너무나 외국적이에요. 근데 다리를 꼴 수 없다. 네. 그럼 큰일 나요. 네. 이분들은 다리 꼬고 뭐 인상 쓰고 말 끊고 제스처도 좀 과격하고 네, 막 이러면서 공격하듯이 하고, 컷시키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러는데 문 대통령의 경우는 표정이 이제 온화하셨고요. 그런 조금 약간은 공격적이나 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존칭을 계속 쓰셨거든요. 되게 이번에 그거를- 뭐 예. 응대는 잘했어요. 뭐 답변의 그런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은 저희 얘기하지 예, 않을게요. 태도 예.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송 기자와 이렇게 반대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공격적이라면 네. 훨씬 더 유한 분위기여서 어쩌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새로운 문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기자들과의 대담. 네.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이분 송현정 기자. 기자를 헬렌 토머스, 한국의 헬렌 토머스라고 얘기하기도 헬렌 토머스 하더라고요. 옆에 하면은 있는. 예 거의 뭐 전설이죠 전설. 미국에서 전설이죠. 거의 10명의 대통령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기자니까요. 그렇죠. 뭐 예. 대통령들의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아 시원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헬렌 토머스라는 한국의 헬렌 토머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인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누구나 후벼 파면서 이렇게 브랜딩이 되진 네. 않습니다. 우리 잔드라 마이슈베르거라는 독일의 앵커 기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친절하대요. 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준비를 많이 해와서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부드럽게 무장해제를 시키는 무장해제를 스타일인가 봐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왠지 저 사람에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자신을 브랜딩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네. 라면은 또 반면에 그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의 여기자라고 불리는 오리아나 오리아나 팔라치. 예. 경우에는 멋있어. 기자의 임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는 칭찬받는 직업이 아니다.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잘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나쁜 거,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질문하고 파내야 되는 게 바로 기자 임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자라는 직업을 하나로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가 갖는 이미지도 개인별로 네, 개인별로 뭐 나라별로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문화별로 같아요. 많이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들에 대한 어떤 임무 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기자의 소명, 네. 사명 뭐 이런 것들이 뭘까? 그거를 지키면서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칭찬 네. 듣고 뭐 매력적인 유연성 있게 하면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로 이 KBS에서 이런 논란 이후에 그쪽에서 나온 이제 자평은 뭐였냐면은 대담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것 같다. 네, 라고 뭐 얘기했고요. 자랑스럽다고 하는 또 청와대 쪽에서도 대통령이 전혀 불쾌하지 않으셨다. 해도 괜찮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걸 하니까 보면 참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번 대담을 뭐 저희가 이제 기자의 태도 논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앞으로 대담 문화에서 새로운 모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대통령 대담을 네. 만약에 손석희 앵커가 저도 그 했다면, 생각 해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김주아 앵커가 네, 했다면, 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익숙하게 편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면에 송현정 기자 같은 경우는 저에게 조금은 이런 저는 모습은 몰랐었거든요.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나 태도들이 훨씬 더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네, 느껴질 좀 수 있지 조심스럽긴 않았을까라는 하지만 생각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미소 짓고 더 친절해야 된다라는 어쩌면 우리한테 그런 인식이 있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라는 직업으로서 한번 더 본다면 조금 더 너그럽게 네. 그 대담 자체에 송 기자의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대담에서 네. 대통령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들리게끔 하는
분명 비언어의 중요성은 한 번쯤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뭐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지만 조심스럽게 네. 저희가 기자라는 직업을 뭐 살펴본 것도 있고 또 우리 또 전문가 네. 입장에서 전문가는 저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송 기자를 좀 이슈 그 인물로 선정을 한 네.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한 가지의 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각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덧붙여서 한 가지 이번 요 모습을 보면서 그 송 기자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나뉘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미지 전략할 때도 타겟층이 되게 중요하다.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똑같은 모습에서도 받아들이는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전략을 세울 때도 그 타겟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듣고 싶은지 조금 귀 기울이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금 맞습니다. 예. 브랜드라는 그렇습니다. 것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면요, 다 손석희고 뭐 김주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네. 브랜드는 다 다른 거거든요. 색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한마디. 네. 전문가는 자신의 임무에 투철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인기나 칭찬은 그 다음이다. 라는 걸로 제 한마디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칭찬받고 인기 있어지고 싶은 것이 먼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면, 특히 기자라면. 그렇죠. 저의 오늘의 한마디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중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한다. 라는 맞아요. 말로 정리를 해볼까 참 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네.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언어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서 네. 저희 이제 금요일에 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핫한 인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